저는 당뇨 판정을 받자마자 약을 먹으라는 의사의 권유를 뒤로하고 스스로와 약속을 했습니다. 2달 안에 전 단계 수치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때는 약을 먹어야겠다. 다행히도 제 혈당 수치는 아직 당화혈색소 6.5%, 당뇨 기준선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위험은 분명히 있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단계는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약 대신 음식과 생활 패턴을 고쳐서 혈당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었고 혈당에 좋다는 영양제를 챙기고 생활 습관도 식생활도 180도 바꿔나갔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은 헬스도 마음을 달래가면서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수치가 6.1로 내려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당뇨 전 단계에 들어온 거죠. 엉망이던 생활을 바르게 고치니 제 몸이 깜짝 놀라 바로 반응을 해준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런 타이트한 생활을 하니 하루하루가 견뎌내는 것만 같았고 식습관으로 인해 인간관계도 끊기고 극단적인 탄수화물 단절로 인해 밥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참다 못해 밥을 먹고는 치솟는 혈당을 보면서 자책감에 괴로웠습니다. 밥은 도대체 왜 이렇게 혈당이 많이 오르는 걸까? 정말 당뇨 환자는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 그래, 밥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혈당을 덜 올리게 먹을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생각으로 밥을 지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평생 먹어온 밥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혈당을 올렸던 건지, 제가 지금은 밥을 어떻게 지어 먹고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밥을 하면 그냥 밥솥에 보관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보관한 밥은 혈당을 금방 올립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밥인데 냉장고에만 넣어놔도 완전히 다른 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쉽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급격히 혈당이 치솟는 이유는 밥 속에 있는 전분 때문이었습니다. 생쌀 자체는 전분 분자가 단단하게 뭉쳐져 있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반면 밥을 하게 되면 쌀 안의 전분이 물과 열을 만나 전분 입자들이 소화하기 좋게 풀려버립니다. 끈적이고 부피가 증가하고 물에도 잘 녹는 성질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전분은 침과 소화효소에 의해 또 쉽게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 분해된 포도당이 바로 흡수가 되어서 혈당이 쉽게 오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갓 지은 뜨거운 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풀린 전분을 다시 모아주면 가능합니다. 풀린 전분을 냉장 보관해서 다시 모아주는 겁니다. 밥을 지은 뒤 12시간 이상 냉장고에 넣어두면 풀려있던 전분이 다시 뭉치면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이름 그대로 소화효소에 저항해서 잘 분해되지 못하는 전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확 오르지 않고 그에 따라 칼로리도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소화가 안 되면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 저도 처음엔 그게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소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전분이 대장까지 내려가면 거기서 부티르산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장 건강을 지켜주기도 하고 염증도 줄여주고 심지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이런 의문도 생기실 수 있어요. 냉장고에만 넣으면 되는 거야? 냉동은 안 돼? 네, 안 됩니다. 냉동은 안 돼요. 왜냐하면 냉동은 전분이 뭉칠 기회를 주기도 전에 물이 먼저 얼어버려서 전분이 이동하지 못하니까요. 밥을 냉동하려면 반드시 먼저 냉장 보관을 12시간 이상해서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진 후 그 다음에 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항성 전분이 살아남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찬밥을 억지로 먹어야 하나? 아닙니다. 다행히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되는데요. 저항성 전분은 160도 이상에서만 파괴가 되는데 전자레인지에서 밥을 아무리 뜨겁게 데워도 밥 온도는 100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데워 먹어도 저항성 전분은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당뇨 위험이 없으신 분들이 흰밥을 건강하게 먹기 딱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이렇게 먹어도 여전히 혈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든 밥을 양을 줄여서 먹으면 혈당은 착하게 나왔지만 부족한 양으로 인해 계속 뭔가 먹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서 괴로웠습니다. 양을 채우려 생채소를 같이 먹어봤지만 속만 더부룩할 뿐 저와는 잘 맞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식물성 오일을 넣는 더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 기름이 전분을 감싸면서 저항성 전분을 더 잘 만들게 해주고, 실제로 연구에서도 식물성 기름을 넣고 밥을 지은 뒤 냉장 보관을 하면 저항성 전분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코코넛 오일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했지만 향이 부담스러워서 저는 집에 항상 있는 올리브 오일로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었더니 또 약간의 혈당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변화 정도로는 혈당 변화가 너무 미미한 편이라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밥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밥이 아닌 것으로 부피를 늘려보기로 했습니다. 한 그릇을 온전히 먹되 쌀이 아닌 것을 넣어서 쌀처럼 느끼게 해보자,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연근, 우엉, 버섯, 브로콜리 등등 이런저런 것을 많이 넣어봤는데 금방 했을 때는 맛있었지만 냉장 후 데워서 먹었을 때 갈변이 되거나 식감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찾아낸 건 냉동 컬리플라워였습니다. 쌀과 색도 비슷하고 밥을 지은 뒤 냉장 후 데워서 먹어봤을 때 맛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거부감이 제일 덜했습니다. 저는 쌀 2컵에 냉동 컬리플라워 1컵 정도 이렇게 2대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짓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 부담은 확 줄고 포만감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200g 정도 먹고 혈당을 재봤더니 220까지 치솟던 혈당이 180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수치도 안전하진 않지만 혈당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밥을 먹고 난 후 적어도 안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가능하다면 냄비밥을 해보세요. 전기밥솥보다 냄비밥이 저항성 전분이 더 많이 생기는데요. 전기밥솥은 높은 열로 빠르게 밥을 짓는데 그러면 전분이 더 많이 풀려버립니다. 반대로 냄비밥은 은근한 불로 천천히 지으니까 전분이 덜 풀리고 저항성 전분이 더 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밥을 지을 때 냉동 컬리플라워와 오일을 넣어서 가능하면 냄비밥으로 짓고 12시간 이상 냉장 보관해둡니다. 그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기만 하면 된다입니다. 이 과정을 차근차근 실천하면 밥을 마음 편하게 먹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번거롭게 무슨 이렇게까지 해서 먹냐 싶지만 혈당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가장 죄악시 되는 것이 흰밥이죠. 하지만 저는 밥을 피하고 싶지 않았고 태어날 때부터 먹었던 쌀이 제일 소화도 잘 되고 항상 쌀은 우리 주변에 있으니 마음도 편하고 구하기도 쉬웠습니다. 여러 당뇨에 좋다는 잡곡을 그때그때 유행처럼 비싼 값에 사는 것보다 여기까지가 제가 밥을 마음 편하게 먹기 위해 알아본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혈당 관리해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꼭 한번 이렇게 밥을 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